때는 바야흐로 2019년 3월 20일 일본 도쿄에서는 2019 월드 바둑 챔피언십 결승전이 개최됐습니다. 우승을 두고 맞붙은 기사는 한국의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커제 구단인데요. 세계 최강을 다투는 만큼 초반부터 불꽃 튀는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박정환이 계속해서 공격에 나섰고 커제는 날카로운 타개로 공격을 피해갔으나 팽팽했던 승부에 추가 기운 것은 161수입니다. 박정환이 돌연 심각한 실수를 범했고 승기는 즉각 커제 쪽으로 기울었죠. 그러던 중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250수에서 이번에는 커제가 패착을 둡니다. 힌도를 내려놓고 바둑판을 지켜보던 커제는 심각한 실수를 인지하고는 트레이드마크인 자신의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원래도 괴짜, 비매너로 유명한 커제였으나 이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을 들은 모든 한국인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씨바. 아무리 들어도 익숙한 한국어 비속어가 중국인 커제의 입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 우리가 익숙하게 내뱉는 이 비속어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인과 매번 맞붙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그랬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세돌 선수도 박정환 선수도 신진서 선수도 그와 맞붙은 수많은 한국인 선수 중 이렇게 비매너스러운 비속어를 경기 중 쓰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스며든 한국 문화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 비속어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익숙한 용어입니다. 이미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이 용어에 대한 자세한 쓰임새와 뜻이 설명되어 있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스며든 문화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절대 가르치지 않았을 이 비속어가 한한령으로 개봉되지 못한 영화, 드라마 등을 몰래 훔쳐보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 중인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내한 인터뷰 중 한국 영화에 대한 진심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 몇 년간 한류의 힘을 체감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2021년 공개된 오징어 게임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가입자 수를 보유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오리지널 시리즈가 되면서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가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12월 28일 넷플릭스는 공식 글로벌 뉴스룸을 통해 올 한 해 주목받은 10대 주요 글로벌 하이라이트를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넷플릭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류의 물결이 거셌다라고 강조했는데 전 세계 시청자의 60%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점입니다. 즉 넷플릭스 가입자 10명 중 6명이 한국어로 된 제목의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것인데 아마 이는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022년 기간 중 누적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집계한 비영어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1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맞선이 8위를 기록했죠.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노출됐다는 의미이고 그중 몇몇은 위의 커제처럼 의미도 모르는 한국어 감탄사를 내뱉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어 콘텐츠를 직접 찾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외국 콘텐츠가 한국인들을 직접 찾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호구라서 그럴까요? 지난 12월 14일 한국에서는 전 세계 역대 최고 흥행에 빛나는 영화 아바타가 개봉했습니다. 13년 전 아바타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전 세계 영화 팬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나 가능한 세계관뿐 아니라 3D로 구현해낸 새로운 행성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소개했을 때와 같은 놀라움이었는데 한국에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 영화로 첫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3년 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후속작으로 아바타 물의 길을 내놨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은 기술력과 전편을 가볍게 뛰어넘는 3D 구현, 깊은 철학이 담긴 그 작품을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연 배우들을 이끌고 내한해 팬들을 만났죠. 한국 시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초 개봉도 한국에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관객들이 전 세계 영화업계 표준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라며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립서비스가 가미됐겠지만 생각해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테스트베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인데 모바일, 게임, 영화, 자동차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꽤 오래전부터 헐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령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크루엘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007 노 타임 투 다이,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등이 있습니다. 최초 개봉에 따라 다른 국가는 가지 않아도 한국에는 감독과 배우들이 내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을 두고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의 규모, 즉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14만 명의 중국 시장이나 1억 2천만 명의 일본에 비해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의 영화 시장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1인당 1년간 평균 영화 관람수는 4.37회입니다. 즉 한국인 1인당 1년에 4편이 조금 넘는 영화를 시청한다는 것이죠. 이는 아이슬란드의 4.2회를 넘는 전세계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영화의 메카라는 미국의 4.1회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진정한 영화 강들의 국가가 바로 한국인 겁니다. 이러한 열성적인 영화 관람에 힘입어 2019년에는 북미,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시장에 등극했습니다. 그 뒤로 영국, 프랑스, 인도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고 독일, 멕시코, 러시아 등이 합쳐져 세계 10대 영화 시장을 이루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압도적인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 덕분에 인구수 꼴찌가 세계 4위 시장으로 성장한 것이죠. 중국의 경우 우선 공산당에 의한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검열이 심하고 일본의 경우 문화적 특성상 새로운 영화를 발빠르게 개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늘 애니메이션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거대한 시장인데다 동시에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아시아 공략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문화는 소위 상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것 자체로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 가늠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영화나 좋아하는 영화 광의 나라가 아니라 영화 제작 부문에서도 전 세계를 주목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그 열기는 여전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월 13일 트위터에 2022 가장 좋았던 영화 목록을 소개했는데 총 17개의 영화 중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2위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헤어질 결심은 강렬한 오프닝과 더불어 박찬욱 감독만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관객을 단번에 현혹시킨다. 그리고 마침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느낌과 동시에 사정없이 마음을 흔들며 심장을 붕괴시킨다라는 평가와 함께 2022년 10대 영화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디와이어를 비롯한 버라이어티, 할리우드 리포터, 뉴욕 매거진 등 외신에서는 일찌감치 헤어질 결심을 오스카 주요 부문의 유력 후보로 점찍었으며 제80대 골든글로브 비영어권 작품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한국 출신 감독들의 해외 진출 역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기생충으로 잘 알려진 봉준호 감독은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워너브라더스와 손잡고 SF 영화 미키 세븐틴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는데 로버스 패틴슨, 스티븐 연, 마크 로팔로 등이 등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늑대 사냥으로 해외 영화제와 평론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김홍선 감독은 봉준호, 박찬욱 감독에 이어 헐리우드 유명 에이전시 WME와 계약을 체결해 차기작을 준비 중에 있죠. 물론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한국에는 한국만의 언어, 글자, 문화가 존재하고 모든 나라에서 이를 완벽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는 찾기 쉽지 않죠. 그러나 리메이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넷플릭스 공개 하루 만에 영화 부문 세계 1위를 차지한 프랑스 영화 레스틀리스의 원작은 김성훈 감독의 끝까지 간다입니다. 2014년 한국 개봉 당시에는 큰 흥행을 기록하지 못했으나 프랑스는 물론 2017년에는 중국에서 곽부성 주연의 파국으로 리메이크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개봉된 수상한 그녀 역시 일본,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이어 미국에서도 리메이크 예정 중에 있는데요. 특히 인도에서는 오 베이비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어 당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내리고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9월 8일 인도네시아에서 개봉한 영화 7번 방의 기적은 우리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6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끌어모으며 인도네시아 역대 박스오피스 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2016 개봉한 부산행은 헐리우드에서 라스트 트레인 투 뉴욕이라는 제목으로 제작 계획 중에 있고, 영화 악녀의 판권 역시 아마존이 구매했고 7번 방의 선물과 박수건달의 판권이 각각 스페인과 인도에, 싱크홀의 판권 역시 중국에 팔렸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영화 리메이크 판권 판매 수출액은 약 27억 6,200만 원으로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이는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죠.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K 콘텐츠의 매력은 거칠고 독특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세계인이 공감할 만한 보편성을 끌어내 균형을 잘 잡는다는 점이라며, K 오리지널 콘텐츠가 주력이 되고 리메이크작이 이를 받쳐주는 구도가 굳어지면서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갖는 브랜드 파워는 더 막강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시 과거로 시간을 돌려볼까요? 한때 한국은 중국의 이소룡, 성룡, 주성치에 열광했고 일본의 러브레터, 지금 만나러 갑니다와 같은 영화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영화는 제작되지 않습니다. 흔히 문화의 힘은 그 나라의 힘을 말해준다고 하죠. 중국은 역사를 교묘하게 비틀어 자국민의 국뽕을 자극시키는 영화를 만들며 해외 영화를 배척하기 바쁘고, 일본은 애니메이션이나 실사 영화에만 집중할 뿐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 여건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 브로커를 제작한 일본의 거장 고레이다 감독은 일본의 영화 제작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더는 영화판에 뛰어들려 하지 않고 있다는 일침과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은 인기를 끌지만 실사 영화는 한국보다 위상이 한참 떨어지는 이유로 일본은 자국 시장이 번성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유도책도 없었고 내부 지향적이었다고 지적했죠. 가끔 우리나라 영화는 너무 어두운 부분만 드러낸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포장 없이 모든 것을 소재로 가져와 영화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화의 강점이 아닐까요? 숨기기에 바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지금까지 성공한 방식을 유지하되 이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니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